실적 발표로 인해서 급락이 오면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이제는 시장에 다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대형주들은 한 50%는 채워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한 20%더 들어가요. 팔 때는 이제 어떨 때 파냐 하면 대형주. 네, 오늘 모신 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베스트인컴 남석관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랜만에 모셨는데 지금 이제 2023년이 시작이 예, 됐어요. 예. 작년 12월만 해도 뭐 산타 랠리가 올 것이냐 뭐 하다가 사탄 랠리가 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좀 안 좋게 끝났는데 그렇죠. 마지막 날까지 아무튼 마지막 거래일까지 아주 급락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1월 들어와서 한 7거래일째 코스피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1월 효과? 뭐 이런 또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갈까? 어쨌든 지금 현재 2023년의 주식시장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일단은 이제 연초 제가 지난해 말 같은 경우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200이 바닥이라고 제가 여러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지난주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장 초반에 미국 주가가 이제 급락하면서 장중에 장 초반에 2200이 깨졌었죠. 그러니까 2180포인트대까지 코스피가 올라왔다가 오늘 2370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거든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그 아래 공포라고 해가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저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경기 침체는 아니고 경기 둔화 정도로 해가지고 그것도 1분기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상승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지금도 그 전망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2200 지난번에 이제 바닥을 찍었고 그래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데는 부담스러운 게 좀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에서 굴곡이 있더라도 하락이 거의 제한적이지 않나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그 인플레이션 미국의 CPI 이 지수도 이제 고점을 찍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고 금리 인상분도 요번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는 것도 0.25%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러고서 금리 인상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한국은행에서도 요번에 0.25 정도 하면은 그냥 관망으로 그냥 지속적으로 올해 내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는 웬만한 악재가 다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실물 경제는 나쁠 수 있죠. 근데 그 후행성이니까. 그리고 이제 한계 기업들 뭐 이런 데들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국내 시장만 해도 이제 자금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회사채 그 PF 쪽의 부동산으로 인해서 금융 쪽의 증권 쪽 이런 쪽이 이제 그 자금 압박이 심했었잖아요. 지난해 11월 달, 12월 달만 하더라도 거기도 지금 숨통을 틔웠거든요. 웬만큼 정부에서도 또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더 이상의 그러니까는 이제 경기 침체는 일시적인 현상. 그러니까 지수는 그거가 다 반영이 돼서 언더슛을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제자리 찾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물 경제가 그렇게 지금 당장은 좋은 게 아니니까는 아주 그냥 급반등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롤링을 조금 하면서 이제 바닥 다지기 하면서 회복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 1분기에 이제 4분기에 그 기업 실적이 분명히 안 좋을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딱 눈으로 확인되는 순간이
급락장이 오는 아유, 마지막 조정이라고 아니,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요, 그거 전혀 안 그래요. 그거는 일단 이제 그게 다 반영이 된 거죠. 이미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외국인들이 요번에 폭발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잖아요. 아주 급격하게. 그 이유가 뭐냐면 홍콩 증시 있잖아요. 네. 중국계 증시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시진핑 3년임 하면서 차이나론 해가지고서 외국인들이 탈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홍콩 그 이제 항생 지수도 있고 H 증시도 있고 그러는데 H 증시 같은 경우는 5,0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5,000포인트. 그러니까 그게 고점이 12,000포인트가 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콩 항생 지수가 7,300포인트까지 왔다고요. 완전히 급반등을 했던 거예요. 급반등, V자 반등으로. 그게 불과 두 달 사이에 채 두 달 사이에 그러니까는 그 홍콩 H 증시 같은 경우는 40%가 올라간 거예요. 40%. 그렇죠. 단기에. 네, 단기에. 그러니까 40% 넘게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거기에 매수를 못 했거든요. 이 아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 시장을 외국인들은 그 중국 시장하고 같이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침체된다든가 중국 시장이 나빠지면 한국물도 같이 매도를 하고 막 이러는데 아차하다 보니까 이거 한국물을 대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시장을 이렇게 이제 지수를 특히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재고가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렇죠. 올해 생산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반도체가 많이 있다고. 그래도 대표적인 주식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렇죠. 하이닉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여타 주식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인터넷 규제, 빅테크 기업들 규제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어떤 독과점 뭐 이런 쏠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도 피고 거기에다가 위드 코로나로 요번에 엔데믹으로 가는 편이라 그 시장을 개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국인들 해외 여행도 자유롭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주식 시장이 더 이상 뭐 하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시장에 늦게 뛰어들은 거고 우리 기관이나 금융투자 쪽에서도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쌀 때 놓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그냥 매수세가 들어와 가지고 기관 외국인 매수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던 패턴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기는 어렵지만은 아무튼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급락했던 거는 다 이게 회복이 됐던 거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발표로 인해서 급락이 오면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급락세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온다면 땡큐다. 네, 오면 아주 절호의 기회죠.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는 시장에 다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성도 좀 많이 생긴 거고. 그래서 그런 급락장은 앞으로는 이제 거의 없을 거로 제가 보기에 보이는 거고. 네. 여기에서 조금 떨어지면 이제 한 몇십 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왔으니까. 네. 하긴 이번에 그 삼성전자 네. 그 예상 실적이 나왔는데 네.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죠. 근데 네. 사실 그 실적 발표하기 며칠 전서부터 주가가 계속 올랐거든요. 올랐죠. 그래서 네. 다들 생각보다 좋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나빴어. 근데도 올랐단 말이죠. 시장은. 그러니까 그게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이제 그 63,000원 정도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원래 그게 저점이 52,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올라온 폭에 반 정도 떨어지면 그냥 그 조정을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이제 2150이 그 바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때 2,400포인트가 넘게 300포인트 가량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지수로. 그래서 그렇죠. 그게 단순하게 해가지고 150포인트 정도 떨어지면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얼씨구나 하고서 이게 그러면 2,300이면 되는데 그 공포, 아래 공포 때문에 침체, 실적 그런 것 때문에 2,200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200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200일 때는 그냥 겁 없이 좀 매수해도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너무 저점에 살려고 그러면 또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그 일종의 지난번에 그랬죠. 그러니까는 2,150 그때는 또 1,900까지 떨어진다는 동, 2,000까지 떨어진다는 동 그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도 적절하게 매수를 못했는데 일단 바닥 확인이 되고서 근처까지 왔을 때는 거기서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실적 같은 거는 이제 웬만큼 또 다 반영이 된 거죠. 이제 그게 선반영이 됐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이라면 물론 네.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건 좋은 괜찮은 종목을 들고 있다 그러면 굳이 지금 팔 이유는 없다. 계속해서 좀 오를 그렇죠. 거라고 보신다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게 틀리죠. 그러니까는 요번에는 그 어떤 주식이 올라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행에 따라서. 근데 그래도 시장에 어떤 중심되는 주식들을 갖고 있을 때는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회복 어차피 많이 떨어진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조금 시일이 걸리겠지만은 그래도 올 하반기 정도 되면은 그래도 웬만큼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비싸게 사신 분들은 이제 애매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웬만큼 가격대 예를 들어서 뭐 좀 한 7만 원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다리면 그 정도 가격까지는 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뭐 되게 지루해하고 답답해 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아직은 좀 더 들고 갈 만한 때다. 네. 반도체죠. 그렇죠. 지금 네. 최악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일정을 보면 우리 이제 설 명절이 끝나고 나면 설 명절이 끝나고 나면 그 뭐죠? 그 바로 기업 실적 발표들이 25일부터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또 FOMC 회의가 다음 달 초에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불안한 거예요.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지겹기 때문에 그래서 엊그제 많이 올라갔을 때 며칠 전에 많이 올라갔을 때 개인 매도 물량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조 원 넘게. 그러니까 지겹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불안하니까. 심리가 일단은 그 조금이라도 좀 올라왔을 때 현금화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돈도 써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물려 있는 분들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것도 굳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 찜찜한 건 예. 외국인들이 지금 6거래일, 7거래일째 계속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국인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외국인이 지금 사 모으는데 개인이 팔고 있다? 이거 잘하는 걸까? 그거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고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건 개인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시장을 보는 눈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번에 여실히 많이 투자자분들이 특히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이 전문가라고 소위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맞히는 분이 없구나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투자는 자기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자기 본인들 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도 참고로만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제가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니까는 제가 투자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로 그걸 가지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저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투자한 걸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채널을 이제 보시는 분들도 네. 꼭 저렇다 그게 아니고 자기 형편에 맞춰 가지고 자기 주식을 그 자기 재산이잖아요. 제가 그 수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형편에 맞춰서 이제 현금화 하시는 분들은 현금화 하시고 또 기다렸다가 저점이라고 생각 한번 저점이 올 것 같으면 그때 이제 또 매수를 하셔도 되는 거고 그렇죠. 아무튼 물려 있는 거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쨌든 좀 지금 네. 견딜 만한 구간이다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투자를 하는 방법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 중에서 많이 샀거든요. 아, 그래요. 요번에. 예, 언제서부터? 그러니까 지난번에 많이 포트를 비우셨다고 예, 계좌를. 많이 비워가지고 그리고 많이 현금을 인출했어요. 계좌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금액을 많이 줄여서 거의 주식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 중에서 50%는 채워놨어요. 50%. 지금 예, 그게 언제서부터 채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달 초. 이달 초, 1월부터. 그러니까 1월부터네. 예, 그러니까 대표님도 이렇게 사실 정도니까 예. 여러 가지 그래서 거기는 오를 지금은 만한. 다 수익 구간이에요. 예, 그렇게 샀음에도 늦게 샀음에도.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부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연말 배당 받은 거는 아주 일부만 받았고 그 다음에는 요번에 급락할 때 2,200 이렇게 되고 그럴 때 그래서 이제 대형주 위주 그래서 주로 하는 2차 전지 쪽하고 삼성전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거하고 기아차 같은 거하고 그런 거 대형주들은 한 50%는 채워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한 20%더 들어가려고. 오히려. 네. 근데 항상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가지고 있는 현금 중에 50%는 항상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50% 정도만 투자하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30%는 단기 매매. 30%는 그 금액에. 현금 50% 남은 것 중에 네. 30% 가지고는 단기로 네. 언제든. 전체 자산의 항상 30%는 단기 매매. 그러면 50% 정확히 말하면 단기, 그러니까 일단 투자 주식으로 50% 정도, 그 다음에 단기 매매하는 자금 용도로 30%, 그 다음에 그냥 현금 20%. 딱 요 포트군요. 그거죠. 그 그럼 포트죠. 지금 50%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보면 중장기로 갖고 갈 것. 중장기로 가져갈 투자로 50%를. 그러니까 이미 살 주식을 다 샀다. 이제 그래놓고 거기에서 이제 더 빠지면 혹시 빠지면 이제 살 금액이 이제 한 20% 정도 들어갈 거고 30%는 그냥 계속 그거는 트레이딩 개념이니까는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잠깐 몇 종목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정말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안 좋다, 반도체 안 좋다 그랬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아 사셨다고 하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삼성 SDI 같은 경우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다 반영이 돼서 그 가격에 있는 거거든요. 그 악재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재무학적인 용어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 그래요.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 가격에서는 손해 볼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테슬라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제 그거 기준으로 삼을 때 이제 어떻게 삼냐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점이 이제 한 55만 원 했었거든요. 그러고서 58만 원, 9만 원일 때 상승을 해서 73만 원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상승한 그 출발점, 그러니까 59만 원 정도면은 거기서는 물론 55만 원이 작년에 저점이었는데 거기까지 기대하는 건 좀 무리고 그러니까 한 59만 원일 때는 요번에도 57만 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그 삼성 SDI 같은 경우 58만 원, 9만 원이면 그렇게 크게 손해 볼 구간은 아니구나 싶으면 이제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항상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래프도 나쁘고 그래요. 그러게요. 차트 망가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저게 6만 원 밑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잠깐이었고 6만 원 초반이면 6만 원이면 오래 버틸 수는 그거를 이제 꼭 살 때 어떤 거하고 매칭을 시키냐면 대형주들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15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16만 원이 넘어 있죠. 근데 지수하고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지수. 제가 여러 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요번에 떨어질 때 일단은 5만 5천 원 밑에서는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적게 보니까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외부 악재가 나오더라도 그 정도 가격에서는 감내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손실을 항상 너무 저점에 살려고 그러면 안 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또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50% 비중, 이거는 이제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로 사신 거니까. 그러고서 이제 거기에도 팔 때가 있죠. 그렇죠. 팔 때는 이제 어떨 때 파냐면 대형주. 저 그게 궁금했어요. 언제 이 중장기 투자를 언제 파실까? 갭 상승할 때. 갭 상승이라고 해도 보통 폭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대형주는 갭 상승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대형주지만 개별주처럼 갭 상승하든가 오버슈팅 할 때가 있어요. 좋은 재료가 나와가지고 그럴 때는 일단 한번 팔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회복 단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섣불리 팔지를 말고 그냥 천천히 아마 올라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른 시점에서의 갭 상승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롤링 하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크게 많이 떨어지지만 않지만은 그렇다고 지금 당장 급상승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는 두 번째 목요일 날이라 그래서 현물 가지고서 이제 이 지수 그 선물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종가를. 그래서 기관 외국인은 대규모로 샀고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제 상대적으로 기관하고 금융투자 쪽은 대규모로 또 이제 그만큼 팔았죠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그 FOMC 결과도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을 가지고 제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네. 물론 대표적으로 S&P 500도 있고 그러지만은 나스닥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많이 안 깨질 것 같은 거예요. 많이. 이유는요? 왜냐하면 그 어떤 분들은 거시 경제 하시는 학자들은 나스닥이 한 20% 정도는 S&P가 한 20%, 나스닥은 한 30% 정도의 거품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경제학자지. 개라 그랬지. 그거를 사지. 그분들은 경제학자지 주식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주식쟁이거든.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주식에서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상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돈 벌고서 수익이 나는 게 제일 그렇지. 그러니까 수익 나는 거. 네. 그 돈 벌고서 수익이 나는 게 그분들은 이제 공부만 하신 분들이지. 그분들하고 실물 주식 시장하고는 차이가 많이 갭이 있거든요.